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불면증입니다. 이 잠 제대로 자기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불면증은 이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도 문제지만요. 이 불면이 계속되다 보면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것도 좋은 질의 수면이 지속이 되어야만 치매와 같은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면증,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장애입니다. 인면장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할 수 있는데 잠드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금방 잠들지 못하고 30분, 1시간 이상 계속 뒤척거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생겨나면서 잠들기 더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확률이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수면 유지 장애는 잠을 쭉 자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깨고 선잠을 자고 한 번에 이어지는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겠죠. 조기각성 장애는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이후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 혹은 체력이 약한 경우에 이런 게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잠에 들기 어렵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 수면 유도제 혹은 수면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잠을 못 잘 때보다야 낫지만 수면제를 먹고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거나 다음날 활동할 때 개운하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한의원 치료의 특징은요, 이 수면제처럼 스위치를 끄듯이 바로 재우지는 못하지만 환자에게 이 잠에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를 찾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치료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파 검사나 자율신경계 검사, 그리고 한의학적인 검사, 맥진을 한다든지 혀를 본다든지 복진을 한다든지 혹은 그 환자의 하루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들음으로써 이 환자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겼는지 이걸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 치료와 관리, 생활관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고 해서 잠들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불안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적용하면 잠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마른 체형의 여성분들 혹은 혈당 유지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유지를 돕는 한약 처방이나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수면 유지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으로써 컨디션이 향상되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또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불면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단백질 파우더를 드신다든지 야식을 드신다든지 혹은 술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소화 기능에 부담이 되는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화기의 치료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더위를 많이 타거나 열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 체온이 높아서 잠들기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요, 우리가 36.5도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하루 24시간을 기점으로 약 1도가량 위아래로 변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저녁 10시 이후에도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 않고 계속 높아져 있다면, 그리고 자각적인 열감을 느낀다면 이 역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열감을 좀 떨어뜨리고 체온을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해주는 치료와 관리를 해준다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중심 체온이 낮아지는 어르신분들이나 혹은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어서 체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반대로 체온이 너무 낮아져서 수면 유지가 안 되거나 조기각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온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낮 시간에 운동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중심 체온이 높아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면 수면 유지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강한내가 드리는 꿀팁 아주 간단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산책을 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생체시계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뒤죽박죽해지면서 생체시계가 지금이 잘 시간인지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햇빛을 쬐주면 시계가 자연적으로 시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낮이구나, 그럼 지금은 활동을 해야 돼
하면서 좀 피로감이 덜 느껴지게끔 해주고요. 자연스럽게 밤 시간이 되면 좀 더 잠을 잘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몸을 움직임으로써 운동을 하면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산책은 생체 시계도 바로잡고 신체적인 활동도 같이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백회혈을 지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좋고 가족이 대신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톡톡톡톡 두드려 주면서 가볍게 이 두피를 마사지 해주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잠자기 힘들어한다, 불면에 좀 힘들어한다 하시면 이 두피를 지압해 주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물론 잠을 못 잘 때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자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불면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떤 신체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면 좀 더 편하게 수면의 질을 높이고 컨디션도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서 한의원에서의 진료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